네, JV 우파방송 사전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전투표 정말 요거 연구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도 많은 그런 제도인데 오구 보궐대선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부정이 저질러졌나 한번 그동안에 모아놓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나열하면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개표기입니다. 부정선거의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투표용지를 프린터기로 출력했다는 것이 또 부정선거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투표관리관 도장으로서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을 도장을 찍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제 인쇄를 한 것.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믹스를 해서 반죽을 해서 부정선거를 만들어냈는데, 자, 부정선거의 기본 구성은 일단은 첫 번째 가짜용지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다음으로는 가짜 용지를 만약에 바꿔치기 하면 어떤 방법으로 바꿔치기를 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제 의혹이 일게 되면 그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무마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장치들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믿고 맡긴 자들에게 이제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짜 용지 조달 방법은 이 프린터기로 투표용지를 출력한다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 투표용지가 발급된 수량은 선관위의 서버에서만 알 수 있거든요. 서버만 이제 장악하면 무한대 출력이 가능합니다. 무한대 출력. 서버 관리자가 만약에 부정선거 공범이 되면 부정의 어떤 대책이 없는 그런 방식이 투표용지를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겁니다. 프린터기가 동종이면 똑같은 용지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용지, 가짜 용지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투표용지 진짜에다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투표관리관이 이제 도장을 찍는 일이 필요한데 그걸 날인이라고 하죠.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 진짜 투표용지입니다 하는 걸 입증해 줘야 되는데 저 투표관리관의 도장 자체를 프린터기에서 동시에 출력되게 투표용지 인쇄에 아예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 뭐 프린터기만 같은 종류다 하면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똑같은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용지와 가짜 용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든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게 만든 것, 저것이 부정선거에 있어서 신의 한 수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뭐 투표용지가 용지가 다르고 뭐 QR 코드에 뭐 비밀투표 침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을 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진짜 영지와 가짜 영지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정점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요. 저걸 하기 위해서 이제 법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관위가 이제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84조에 만들어서 84조 3항인가요? 예. 그 투표관리의 도장을 인쇄로 가름한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게 하는 것. 저것이 진짜 영지와 가짜 영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든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왜 필요했나? 전자개표기로 이제 하게 되면 뭐 투표율, 득표율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으로 처리되니까 조작하기 쉽고
어, 조작이 가능해지는 점 때문에 이제 전자개표기를 꼭 필요로 한 것 같고요. 또 이 전자개표기에서는 이제 국민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서버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서버에 정보 접근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오직 서버 관리자만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저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것. 오직 서버 관리자의 정직성만 믿어야 하는 건데 이제 같은 선관위 직원들도 저 정보를 모르죠. 그렇다면 뭐 국민들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알 수 없고 오직 서버 관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나 득표를 조작하기가 쉽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표함은 바꿔치기 좋게 빼돌리기 좋게 만들려고 부직포로 만들었고요. 또 그 뚜껑에 그 열고 닫는 뚜껑의 봉이는 비닐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표함 자체의 부피를 많이 줄여버린 거죠. 부직포로 만들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투표함을 빼돌리기 좋도록 부피를 줄여준 그런 방법이 부직포를 사용한 방법이고, 또 뚜껑에 열었다 닫았다는 봉인이, 봉인지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제거하게 되면 종이 재질로 되어 있으면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찢어지게 되기 때문에 봉인지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건데, 오구 보궐대선에서는 봉인지가 비닐 재질입니다. 비닐 재질이라는 것은 떼어내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함을 투표 용지를 빼돌리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봉인지를 비닐 재질로 만든 것, 그리고 투표함 자체를 이동하기 빼돌리기 좋게 만든 것은 부직포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부정선거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투표함 이동도 투표소에서 투표장 개표장까지 가는데 이것도 개인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개인 차량들이 과연 정직하게 투표함을 이동시켰겠는가, 아니면 누군가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투표함을 빼돌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뭐 경찰관이 동승하게 되어 있다 했는데 그 규정을 지켰는지는 이제 나중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투표함 이동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 차량을 이동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는 지적을 꼭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부정선거를 되돌아보면 이 낙선 후보자의 때이른 승복 선언도 또 하나의 그 부정선거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개표를 시작한 것이 8시에 투표가 끝나고 본투표 5월 9일에 투표함들은 이제 개표장에 도착한 것이 거의 9시가 다 되어가서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배 후보자가 승복 선언을 한 것은 사전 투표함들이 개봉되는 것을 보고 이제 승복 선언을 한 것인데, 어, 그 선거의 통계 결과치를 보니까 사전 선거하고 5월 9일 선거의 그 통계치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후보자 간에 1위와 3위가 뒤바뀌는 식의 그런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투표의 개표만 보고 승복 선언을 한 것은 굉장히 경솔한 짓이었던 것이죠.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건데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열어서 상대 후보로 하여금 승복하게 만들고 승자가 된 후보자는 당선 축하포를 쏘아 올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래 지나놓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의 시나리오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승복 선언을 한 뭐 후보자야 뭐 야합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패배한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개표 참관인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개표 참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나중에
뭐 득표 조작을 위한 뭐 나머지 마무리 작업 같은 것들을 개표 참관인이 있는 상황에서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들을 일찍 집에 보내 요량으로 승복 선언을 때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에서 이제 되짚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부정선거 증거 인멸을 위한 조치도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관리칙 제107조를 보게 되면 그 선거 관련 증거물의 보관 기간을 한 2달 정도로 이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언제 개정을 했냐면 2017년 1월 23일 날 예, 5구 보궐대선을 앞두고 직전에 개정을 했는데 뭐 그 선거 관련 증거물의 보관 기간이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줬습니다. 예, 한 달 이내에 소송이 안 들어오면 예, 쟁성이 없으니까 그 소송을 들어올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폐기한다. 이렇게 되면 한 2달 만에 폐기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증거물들을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인멸이 가능한 그런 공직선거 관리 규칙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107조에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증거 인멸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짜는 거죠. 이제 그 밖의 의혹들도 정리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판결도 사전 선거하기 용이하게, 사전 투표하기 용이하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는 그 5월달 연휴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 그 대통령 선거 절차에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갖다 끼워 맞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추정도 가능해집니다. 충분히 심리를 더 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증거나 증인들 제대로 심리도 안 하고 막 무리하게 뭐 판결을 내려야 된다. 뭐 이정미가 어? 사퇴하기 뭐죠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판결을 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무리한 판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조차도 어쩌면 어, 보궐선거를 사전 투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그 사전 투표가 먹힐 수 있는 기간, 5월의 그 연휴 기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 이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고, 또 모든 언론이 짜고 친 듯이 한마디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상한 현상입니다. 또한 이제 선관위원장이 대법원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 체계는 또 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거는 뭐 모순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 소송이 무력화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 피고 자체가 이제 재판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뭐 당사자가 뭐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뭐 재판부 재판관들 12명이 거의 뭐 같은 어,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봐야 별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비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 제도나 법제는 참 어, 오랜 기간을 두고 뭔가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미칠 정도입니다. 5구 부정선거, 5구 보궐대선 부정선거는 이제 어떤 증거를 남겨놓았나. 예. 후보닥한 사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국민들의 목격과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미리 절취함으로 인해서 비밀 투표가 침해된 이제 증거를 남겼고, 또 개표장에 나온 그 투표용지들을 찍은 사진을 보면 접지 않은 용지, 또 일괄적으로 세로로 접은 용지들이 이제 이 5구 보궐대선이 부정선거였다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개표장에 나온 접지 않은 용지는 이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한 아마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자개표기는 사용은 해야 되겠고, 예, 전자개표기로 이제 개표를 했다 해야 이제 득표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하기 수월하니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야 되겠고, 또 전자개표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투표용지들은 접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이제 우리 선거인들,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158조 사항, 150, 157조 사항, 158조 사항에 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때는 접어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개표장에 나온 용지들은 접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담자들이 있고 그 가담자들에 의해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5구 보궐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진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